무슨 일이 있구나. 만약 경우에 좀 심어지면 발에 팔짱 끼고 있다가 이제 발 내려갈 때 안 내리고 있을 때 쫓겨나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 일반 후미 문제는 법정에서만 지켜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 물러날 것이냐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정리 안 돼 있는 개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경목요길에서 지난번에 거의 신족에 관한 제5장인 사친장을 끝내고 제6장인 이 상례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상례 다음에 계례로 들어가다 보다는 상례와 계례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문제가 사실 말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 문제가 상례, 계례 안 지키면 불법인가? 뭘로 기준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이런 것에 관한 모든 규범은 기본적 출발점으로 봐야 할 사친 이 교재로 보자면 이 사친장이 이제 교재에 보면 78페이지입니까? 76페이지. 여기 보면 사친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친장까지로 해서는 기본적으로 평상생활에 관한 예법에 관한 문제가 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어서 여기까지 근본적인 설명을 마치겠다. 사친장 넘어서 초상다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상례부터서는 완전 여기서는 윤국 선생 같은 분조차도 철저하게 중국으로부터 전제 계수되어 왔던 주자 가례를 들어선 그 조선조에서 온 전근대적인 봉건제동 예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제해갖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 분명 우리가 받은 한계를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초상나무 어쩔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자고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그 조선조 때 혹은 우리 전통적 입장에서 보자면 가족 공동체에 연결되어야 할 이 가정에 있어서 의례는 크게 보자면 제일 처음에 성년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婚예를 치르는 것, 그 다음에 초상장례 치르는 것, 그걸 관혼성례라고 하지. 관혼성례. 교정법에서 보라고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은 크게 보자면 범주로 보자면 관혼상제의 사례를 중요한 내용으로 봅니다. 야 앞에 오신 선생님 저기 관제는 뭐예요? 원래 성년식? 머리에 관 쓰는 것이요? 성년식이요. 네? 성년식 맞아요. 바로 성년예도 매우 관한 것이고 성년의 시작을 뭘로 볼 것이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법에 의한 성관례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런 빨리 키워야겠다 싶으면 원료 관례를 올려요. 다시 말해 남자는 뭐예요? 관례가 상투 뽑는 거죠. 그 상투 뽑도
붙어서는 애기 취급을 않고 성년 취급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관리한 다음에 자기가 인격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리의 개념은 무엇으로 하냐면 남자 성년을 전제로 한 거죠. 남자가 개인의 미성년자로 붙어서 성년자가 되어갖고 자기 일 중심으로 하나 가를 거느릴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를 거느리면 그 다음에 관련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과 남과 계약, 약속을 해갖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국가 사회에 쉽게 말해 여기서 유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전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반집이 아닌 보통 사람 집 상민집이면 관리가 일반적으로 거의 된다? 쌍놈인 경우는 어쩌죠? 관리가 있어? 그런 대목에 있어서는 관리라고 하는 성년제도 개념이 원칙도 거의 성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관리 제도가 아주 성년제도라는 의미로 정착되기 시작했던 문제부터 중요한 문제는 관리제도를 말하는 다른 말로 하면 성년제도로 본다면 성년제도가 인정되기 시작했을 때는 계급이 해체되어지고 민법이 시행되어져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때부터 이론적으로 시작되어진다고. 그럼 우리 전통적인 삶 속에서 관원상제 관리 이론과 그 근대화된 과정 속에서 전개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하나 있느냐? 거의 없어. 그럼 다시 말하면 조선 한국에 있어서 관리 기준은 뭘 보냐? 양반 집안에 있어서 적어도 애기 입장을 띄어버리고 장차 사회적인 활동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투 꼽아갖고 어른 행사하기 시작한 것부터가 우리 제도에 있는 관습상에 의해서 인정되어진 바의 성립제도. 근데 그 관습상으로 보냐? 법적인 제도로 봐. 근데 한계가 분명하냐? 안 돼. 그럼 뭐냐? 권세 있고 똑똑한 집안에서는 그럼 된다가 빨리 관리 치러줘요. 관리는 어떻게 하냐? 집안 내에서 어른들 모아놓고 야 상투를 올리고 이제부터는 애기가 아니다. 그래갖고 말 함부로 안개 해서 그때부터 관리에 붙어서 관리에 쓴 다음부터 무엇이 붙었냐? 아호가 붙고 호가 붙는다 말이야. 이름을 별도 애기 이름 아명을 안 쓰고 별도 성년 이름을 쓰지 않아. 관념적으로는 그 법적으로는 성년인데 사실상 성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럼 남자는 관리로 상투를 꼽는데 여자는 어째? 그때 댕기타고 있다가 시집 갈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너 성년 대우를 해준다 하면서 그 다음에 비녀 올릴 준비를 해갖고 머리 묶기 시작해서 머리 꽈갖고 여기다 케리라고 해갖고 머리꽃 앞에 있는 머리꽃이 쉽게 말하면 비녀꽃이 준비를 해. 그것에서부터서 여자는 사실상 성년제도 비슷하게 않는데 길가 지향인가 쳐다가 시집가기 전에 그걸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론상으로 봐서 시집 간다는 얘기는 적어도 남자나 여자 사이에 있어서 두 사람은 인격자 내기 성년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된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정식 혼인이 되어갖고 부부가 될 때 이루어지는 정식 혼인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절을 드리고 여자가 남자 절을 받아먹고 자기가 맞절을 하잖아요. 그 서로 안에 남녀 간에 맞절을 하고 절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인자는 인격자 성년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당신 절을 받아먹었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 여자한테 내 몸을 바치겠다 해갖고 몸을 바쳐서 그날저녁에 이제 동침을 이루고 과정을 이루잖아요. 그럼 그것이 바로 혼례의 전제가 되어지고 서로 간에 맞절을 했기 때문에 그 혼이 법적 정당한 옛날 관습법에 의한 정식 혼인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성춘아이가 태기 월매의 딸이가 태기 월면 뭐 누구한테 낳냐 그러면 옛날 성암기가 그거 남은 그쪽에 거울 원님으로 갔을 때 그 원님을 모시고 살던 기생이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월매가 결국 나이가 들어갖고 제일 선배 기생이 되니까 그동안에 제일 그중에 자기가 대표적 자격으로 해갖고 당시 남은 골원이었던 성암계의 그 뜻을 받아서 성암하고 동거를 하고 동침을 해서 거기서 나서 그렇기 때문에 월매가 남자를 한두 번 겹쳤을 것이 그렇지만 누군지도 몰랐지만 정식으로 이제 내가 당신하고 당신 모시고 사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암계의 딸로 나갔고 그놈이 성암계라고 하는 성춘향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그때 정식 혼인에 의해서 부부의 이 혼이라기보다는 정식으로 고임을 받았다 사랑을 받고 부부로서 동침을 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성씨성을 받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자 중요한 문제는 뭐냐?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보고 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애는 남편의 성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을 못 봐요.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버지 성을 받는다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된 간에 정식 혼인이건 가짜 혼인이건 간에 승낙을 받아갖고 씨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대목이 없이 되어졌다면 현재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김인순이가 지난번에 그 미국 한국에 갔던 미국 한국 현전용사 환영대회에 가서 감사하는 뜻으로 축하하는 인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인사말을 하는 동안에 김인순이가 하는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 아버지가 오셨는지 아니 아버지가 직접 왔는지 안 왔는지 혹시 모르지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아버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있는 데서 그동안에 그래도 내가 어떻게 대학은 누군지도 모르는 아버지 덕분에 어머니가 씨를 받아갖고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솔직히 말하면 무엇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인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해요. 그 말이 어떻게 보자면 여기 침략자들한테 그러니까 당해갖고 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내가 인생인지 모르고 갔을 때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당신들이 점령군이었기 때문에 와서 여기서 맞아갖고 내가 태어났는데 내 나라가 내 혈족이 그 미국이냐 한국이냐 누구한테 감사할 거냐 못 갖고 감사할 거냐 그걸 느낀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걸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가 그러면 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씨 탄생이란다거나 자녀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그 문제를 갖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래 어쩔지라도 남존여비라고 할지라도 혼인제도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서 혼인으로 인정된다면 결정적인 문제는 적어도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 진짜 혼인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애기 잉태한 것을 제대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근본 문제는 바로 성춘향이고 이몽룡이고 잘 때는 이몽룡이가 성춘향이한테 절하고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아서 그때 가족법 호주제 문제 관련해서 강릉으로 갔을 때 남은 향기에 내가 이제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가서 이 얘기하다가 남은 그 절이의 고향이라고도 하고 예절 고향이라고도 민속 어쩌고 얘기를 하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남은 향교에서 오신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랍니다. 성춘향이가 이몽룡이고 잘 때, 즉 이몽룡이를 모실 때 근본적으로 인사가 있었어? 남은 사람 노래 들으면 춘향아 이리 봐라 앞을 봐라 저 뒤로 돌아봐라 뭔 살고 먹어봐라 5만 가지 등을 여봐봐라 타봐라 이런 5만 가지 잡소리는 하고 잡았지만 춘향가 속에서 우리 이제 새로 가정을 이룬다거나 새로 부부가 된다거나 생기를 난다거나 할 때 대비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절한 자리 한 적이 없지 않냐 말이에요. 절한 자리 다시 말하면 부부가 동거하기 전에 절한 자리 한 것에 절차가 없지. 그건 뭐냐? 그것이 나쁜 것을
낙방교사가 태기 춘향이 원래 딸 춘향이 떠나갖고 고향 와갖고 수천포 그 너무 기생 딸 따먹고 있단 말이야 밤중에. 이것 갖고 이거 춘향전이라고 얘기를 한 내용을 아무도 안 갖다 보고 있는 남은 이거 뭔 꼴이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한다. 남원이 적어도 절이 고향이 되고 전통 무역 가정을 지키는 그 꿈꾸는 전통 어떤 모범적 고향이 되려면 적어도 첫날 저녁에 이몽룡 지갑지는 야 벼슬이 갖고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춘향이 어머니한테는 이몽룡이가 절이라도 올리고 자 당신 딸 때가 솔직히 땅과 같이 잘납니다 한 얘기가 시작해야 할 거 아니겠느냐. 그래 적어도 남을 그 원님한테 승리는 인정은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어머니한테라도 인정을 받고 어머니한테 절하고 춘향이한테 절하고 그리고 이몽룡이가 성추장이를 안아야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아니면 그냥 뭐냐. 여기서 성추장이는 뭐냐 하면 낙방교사 낙방생한테 다시 말하면 낙방 떨어져고 돌아다니는 건달 같은 놈한테 지가 그 공을 원이기 때문에 그런 딸 따먹는 것이 있지 않는다. 이것을 갖고 이걸 우리 민족문화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찬란한 무슨 절정문화인 것을 설명한다면서는 그 특히 남원이 근본적으로 아무도 아니다. 거기다 부탁한다. 거기다가 춘향전에다가 나중에 뭐 수천번 고이직을 하더라도 시작은 할 때는 절한 자리 한 푼투를 너무 늦적었냐. 내가 늦죠. 얼짱으로 박수를 치더라고. 그 후로 남원에서 뭔 일만 있으면 꼭 나를 불러갖고 와서 강론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그 후로 남원고래 그 향교에 강론을 몇 번 갔다 왔네. 그때 남원에 이제 여자 유도 대장이 있어. 그 양반이 나를 좋아라 해갖고 뭔 일 있으면 전화를 해갖고 어제 좀 오십시오 그렇게 보려고 가. 아까 스님도 개인적으로 뵙고도 싶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꼭 갈 때마다 자연히 그게 그 말이 그 말 다시 말은 뭐냐면 가정과 여성 권유를 위해서 가장 실질적인 얘기를 얘기해 준다고 해서 스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게도 그로 시작이 되는데 야 오래돼갖고 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때 이후로 나는 남은 꼴과 관련해서 근본 문제 생각할 때 가령 정식으로 혼인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 제비 성실을 인정해 주려면 그것이 받기 전에 서로 통성명하면서 인사하는 절차를 하나 넣었으면 관계적으로라도 넣었으면 어쩌겠냐 생각했던 것이 내 생각이다. 한국의 어떤 그런 조그마한 원리 하나도 응용해서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예들 속에 이루어졌단 말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말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누가 되니까 말을 안 했지만 상당히 좋은 가문에서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연예인 출신 그러니까 그 옛날 어느 집안 아주 부잣집이 그 왕초우 작은 댁이 되어갖고 연예계에서 아주 상처가 있으면 한 지역 고구를 지배했던 여인이 그 지역 부잣집이 작은 댁으로 들어갔어. 완전히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그 사이에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상당히 많이 낳았어. 그랬는데 어떻게 되니까 다 첩이야. 첩수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양반 부자니까 첩수상이니까 성씨는 지갑비성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딸이 거기서 나온 딸이 굉장히 똑똑해갖고 광주 어느 학교에서 선처가 생겼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여고의 학생회장 이부에다가 다시 말하면 장대기 딸이라고 해갖고 그 부대가 돼갖고 총학생 부회장이 되었어. 부회장이 됐지만 실제로 다 선처가 생겼어.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가가 성장해갖고 나중에 사회 활동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 그거죠. 그걸 만나서 당당한 이름이 똑똑한 여자니까 이렇게 되게 돼갖고 혼인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암것이 우리 지역 암것 부자
잘못 했다가 소문이 나니까 혼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똑똑한 여자인데 책표도 뭐라고 이렇게 나도 그냥 나도 나는데 이 새로운 세상에 자존심 남녀 평등인데 뭔 그런 중요 사건이냐 그래갖고는 설득 된게 없어 꼼짝.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똑똑한 그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변호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남자 친구 오빠들이 다 친척들이 사람인데 그런데도 마약 가들이 거기 합격해놓으면 동생 제일 친한 친구 똑똑한데 혼인은 안 해. 왜냐하면 암기 출신, 연예인 출신, 기생 출신 기생 출신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다 안 되니까 결국 나한테 와서 여러 가지 나 골프 볼 때도 와서 데려와서 물어보고 다니고 지금 동생도 다 대표님도 나 소개시키고 내가 도와주고 해가면서 나도 내 가정 인권에 처져가 있는데 아무 그다고 좋다고 덜컥 가고 연애 음식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연애 함부로 해놓으면 내가 끌려들잖아요. 책임지하고 처리하고. 그래서 우리 뭔만 할 친구만 할때 그렇고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로서는 사람 똑똑하고 좀 스케도 있고 한 줄 알았더니 정화당도 꼰대 같다고 그래갖고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가 어떤 놈 똑똑한 놈 하나 멋있는 애를 만났어. 그놈이 내가 다 책임지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갖고 그럼 믿고 둘이 이제 연애를 했어. 그래갖고 임신해서 애기를 하나 낳았는데 막상 혼인하려고 했또 그놈도 그 집안 계산해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자기는 똑똑한 여자가 돼갖고 조그마한 그것도 해보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식견을 못 키우냐 그래갖고 키워서 중국을 보내서 거기서 중국에서 의학박사 과정까지 다 끝내고 거기 의사 돼갖고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의학박사 되어봤자 한국 가서 못 sống잖아요. 중년. 그래서 결국은 요가 안 되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국어 문학이라 한다거나 역사를 한다거나 공부를 해갖고 여기서 중국 학원 쪽에서 이제 여기 앉혀 취업도 똑똑하고. 그런데 막상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시집을 가야겠는데 흘러고 나면 문제가 생긴대. 문제는 이제 내한테 전화가 와서 그게 뭐냐면 그 아까 똑똑한 집이 자기 어머니하고 연애했던 사람 승인을 받아서 출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취를 그 남자 인지를 받아 그쪽 썼을 거 아니야? 근데 남자 쪽에 뭐냐면 목자가 줄게 자기가 인지한 것이 지기 싫으니까 인지 거부를 해버려. 이 나이에 이제 그러니까 인지 거부를 해보고 되니까 오히려 지 입장에서 가져 양육비 전까지 해보고 싶어 수상을 해보란다니 이거 좀 어떡한다고 하고 내한테 범죄 상담을 해와. 그 젊었을 때 연예를 다 애기 배갖고 낳는 갖고 양육 신청하면 이게 내가 어렵다. 말씀만 될 뿐이다. 그럼 선생님 좀 도와줘.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도 못해. 옛날처럼 내가 청아선생님 모시고 불교 활동이나 했다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인지하고 네가 내 이름으로 해갖고 먼저 정리해주마. 옛날 같으면 했어 내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전이 돼갖고 유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인지갖고 해줄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이 처지에 내가 인지한다고 내 땅다고 해서 그렇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딱 쳐놓고 보니까 가는 선생님은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할 방법이 나 혼자로는 모르지만 내 주변 이제 의료진 있잖아. 정말 요 화장실까지 연결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갖고 이 일 갖고 또 집사람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집사람한테 이 일을 내가 이제 처리해볼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족법 제도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면 특별법이나 뭐 제도에 없어. 특히 나 10년 전에 어렸을 때 했던 놈을 내가 그때 젊었을 때 몸으로 했지만 내가 잘못했어. 그래갖고 인지 취소해봤단 말이야. 그 남편이라는 놈이 애비라는 놈이 그 문제 어떻게 처리했겠냐 그 일을 생각해 보면서 이 일들을 큰 차원에서 더 멋지게 못 갖고 올 것이 아니라 가정 화합에 관한 차원에서 호출에 배제되었다고 대출 재벌 문제가 아니라 여권 문제가 붙어질 것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된다. 그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상화사의 가령 문제가 율곡이 얘기했던 것만으로가 아니라 이 교재로 보자면 여기 말하자면 부모 사치 문제라는 건 가족 공동체 문제, 가족 공동체 문제가 지금도 남아있는 불탕이 큰 문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것이 여성 단체에서 뭐냐면 천륜 거부권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사람한테 천륜 거부권이 있어요? 천륜. 천륜 거부권이 있냐고요? 천륜 그 부자간에 서로. 나 부모 안 할란다. 나 자식 안 할란다. 그래. 아니 부모 아니라 할때 천륜 거부권 했다는 거야. 그럼 그가 가정을 미루기가 매일 일어날 때 결정적인 결혼이 생겼다고 그게 사업지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거 천륜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법제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천륜을 거부한 사람이 그 문제가 법적으로 입증이 안 되기 거부해. 때문에 하는 거 씨는 있단 어쩔 수 말이지. 없어.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천륜 거부를 해갖고 예. 네. 자기가 성을 만들어갖고 그 법원을 뭐 받아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요즘 현대 이야기예요. 왜 지금? 예. 네. 그래 봤자 몸속에 피는 DNA가 그렇다는 어쨌든 법적으로 일가창조한다 이거예요. 서울시를.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독자적으로 예. 성취를 창조하는 방법도 있고 해 예. 그렇긴 하지만 예. 문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들 다 그 말로 해서 천륜 거부권 다 어디 가면 깨고 그걸 하겠어요. 아니 어디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상황을 문제를 이루어져 있던 가능한 것 같은데. 기존의 가족과 관련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가 있다. 옛날에 말세로다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세를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말하자면 딱 하나 하면 인권 문제, 인간 평등이요. 그것과 해결된 문제가 아니어서 지금 문제를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덜 다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미 이루어져 있던 것들을 갖고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죽자는 살고 살로 분별히 해본 것이 아니라 이런데 이해해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가족법 문제의 가족제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그게 아니고요. 천륜을 거부하는 거를 받아들일 거냐, 천륜을 거부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말 거냐. 그치.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기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예,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왜냐하면요 거기에다 관련된 있어요. 이제 나 말대 괜찮아요. 이거. 미국서는 뭐 그런 것도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상 잘 나가는 남자들 그 저희가 봐도 정자안에 있어요. 그때 여자들이 이제 나 결혼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잘 나가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신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자안에 가서 그거 신고하고 얘기를 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 세상 완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정자가 누구의 정자라는 걸 알아요? 이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겠죠. 그건 모른다고 했잖아 원래. 안게 아는데 근데 원래는 비밀로 하는데 그냥 누구 거라고 막 있어요. 그걸 하면서 그럼 설륜 그걸 거부를 해놔야만 되는 거야? 진짜 먹자는다 이 가족 부분이. 그 문제는 이제 내가 이해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실제법 대응 방법도 있지. 예를 들면 친구가 예를 들면 수녀가 인지해갖고 제 앞으로 먼저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말고 현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나 있겠냐. 그래서 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가 엄마하고 제일 옛날 친한 특히 나로서 이제 같이 불교를 믿었던 도반이기 때문에 청아스님 밑에서 같이 불렀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반 입장에서 내가 인지해갖고 맨날 있다 옛날 같은 거 했단 말이야. 그게 수없이 그런 방법 내가 해왔던 것들이 있었어. 지금은 이 나이에 내가 80에서 83세 돼갖고 내가 인지해서 누구 인지해가 호정내들 수가 있는가 없는 게 있다냐. 그래갖고 그 애가 그러면 뭔다 그래 아까 철륜 거부권가 뭐 새로운 서비스들을 뚝 따는 게 만들고 그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그 사람들 사랑했던 혹은 좋아했던 사람들끼리 와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어려울 때는 총화수의 문차식으로 협의해서 그 문중에서 인정한 방법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유를 가진 우리 그 애가 태어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마음을 현실화 시켜나가는 제도를 만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니까 그 사람치가 뭐 쌍식 방법고 뚝딱뚝딱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런 방법 갖고 되면 나머지 것은 우리는 다 깨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옛날에 있던 것들을 기존 제대로 받들어가면서 살려나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전에 내가 자네한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모았을 때 가정이 없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모아서 가정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갖고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이 내가 그동안에 지금 다 깨져버린 가족법에다 가족법 살릴 방법으로 해가야겠다 생각한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보다 뭐라고 설명하냐. 이것을 한번 들어볼까. 이것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리를 만들어가는 결연 제도를 창설할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보자면 옛날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아주 문적인 원칙 따지고 그냥 심하게 하셨던 그릇이 아니었는데 그 아들 하나 있고 했는데 상처 주고 어렵게 지내시다가 그리고 막 마지막에 자기 가면 대접 잘해주는 술집이 뭐 분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그걸 갖고 따뜻히 잘 해줬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말년에 자기를 여자 쪽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그럼 호적이라 넣어줘서 나 치매이라도 유지하고 그러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려면 그걸로 해서 도와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지금 돈 뜯어먹으려고 야가 이게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참았단 말인지. 그렇게 그동안에 그러면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전방을 갖고 좀 술집으로 쓰라고 해갖고 세를 내주기로 했는데 돈을 꽂았는데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자로 받냐 문경 받냐 그쪽다가 그건 내가 좀 이용을 당했어. 그렇게 나한테 와갖고 세상에 이 인간적인 애정을 빙자해갖고 나를 이렇게 이용해갖고 참 여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쓸수있는가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셨다고. 짜는 여자니까 그 사람도 짜는 사람 아니었지. 선생님 도와주시라면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라면 인연을 끊자고 정리를 해줘보죠. 그런데 그 후에 얼려져 있는 그 땅값, 밥값 갖고 전세금 갖고 억장적인 문제를 갖고 나한테 오셔갖고 내가 속이 좀 상한 적이 있었다고. 그때 느껴진 것이 뭐냐면 어지러져 있는 문제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게들 좀 특별히 만들어 놓으면 안 돼. 안 하고 있다가 지들끼리 잔머리 쓴 사람들이 싸움이 붙어갖고 막 마지막에 그 초등학교 이거 은사님이 아주 망신이 져갖고 잊어버린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싸움 그 인간적 관계에서 비정상적인 관계에 생기는 문제들을 기업과 싸움을 해갖고 비치고 깨지는 방법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 가능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 애끼는 사람들끼리는 안 다치게 덜 다치게 감싸주는 사고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때 이제 생각은 뭐냐면 내가 그 선생님을 호적에다 넣어서 내가 양분을 할 수 없지만 특별히 가까이 이쪽 도와주는 형식 부양 방법이 옛날에 있을 것이 아니라 장인 장모에 대해서도 지금 호적에 못 넣지만 이제 장인 장모니까 개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그것을 아까 말한 의양 일종 부양 책임 일부를 인수받아갖고 살아계신 동안에 호적이 분해서 주민등록도 특별히 만들어갖고 넣어서 그 다음에 그거 내가 가령 월급 속에서 그냥만 부양비를 하지만 장인장모 부양비, 은사님 부양비, 인정은 결연 관계를 가진 사람 부양비를 일정 기간 얼마 지불해 준다면 그거 갖고 송금 처리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가면서 꼭 개쪽 관계 가족만이 아닌 다른 것들도 키워나가는 것들을 키워나가는 제도를 제도에서 국가가 전통 갖고 만들어가는 방법을 치우냐. 그런 역할을 가령 파람사 같은 데서 여기 와서 강릉 든 사람들이란다거나 향교에서 가서 강원에서 강의 듣고 있는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는 결연제도를 두어가지고 꼭 향교에서만이 아니라 향교에 댕기는 유도회에서 얼마나 지우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제도들을 제도화시켜놓으면 우리 전통 단체들을 우리 것으로 키워나가면서 우리 의식을 죽이 깨지 않고 유지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옛날에 좀 해봤어요. 그것이 이제 중요 문제, 한 예를 들어보자면 아마 이 교수 아시겠지. 옛날 유명한 이제 지리 선생님 임계호 선생이라고. 임계호 선생님이 원래 말하자면 임선호 박사 형님이십니다. 임선호 선생님 형님이 네. 그 양반이 어렸을 때 사람 얌전하고 그래갖고 우리 집에서 우리 할머니가 이쁘라고 해갖고 우리 뭐 혼사가 되어갖고 실은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 동생 우리 장남 숙부인 정의식씨 누나 하고 혼인을 했어. 그래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우리 집에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나로 내 부모가 돌아가셔버렸어요. 돌아가셔버리니까 이제 세상 그때 농업학교 막 다니다가 상처를 해버렸으니까 어쩌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사돈 우리 큰아버지 그 사돈 큰어머니가 도와주시고 보다 해갖고 그 양반을 다시 우리가 구혼을 해갖고 여웠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부인은 우리 집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한테나 누구한테 이제 우리 숙부님은 그 새로 온 누나 대신에 들어온 분들 대누나죠.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대동생이요. 그래갖고 글로 인해서 그 새로 들어오신 분이 우리 집하고 내왕을 하고 댕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그 아들이 유명한 입시하고는 지였는 유명한 누구 있었지? 임누구. 아까 서울에 유명한 학원이 뭐인가 그 지리 선생님 있었더니 가가 바로 말하자면 나를 만나면 그냥 형님은 그렇게 좋게 친하게 됐다고. 임혜강이 임혜둥가 있었어요. 그 관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집안 유지하면서도 그 집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대남녀 관계로 대고모 대생지 관계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것들이 옛날 말하자면 의리로 왔다 갔다 했어 대사로. 그런 식 체제를 제도화해가지고 거기다 꼭 지원해주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갖고 그렇게만 유지된다면 그 사람들 전부 말하자면 임계호 선생 우리 아버지 계실 때는 모든 일은 전부 우리 집에 와서 상의를 했었어요. 임계호의 아버지 나 붙여보니까 못 그러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상황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감싸고 키워나가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다시만 깨져버린 관계를 정리로 보완시켜 나가는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쪽을 갖고 속으로 연구를 해갖고 여러 가지 의로 의자에 이연연자로 결연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냐. 한때 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법으로 엄격히 되어 있는 가족제도를 보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 그것이 어디가 있어? 여지없이 깨져버렸어. 예.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가족제도 속에 있는 대로 마음으로 정리로 이루어지면 보완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실질주의로 일정에서 인정이 한다. 그거 가지고 그 방향을 갖고 우리 가족제도 근본 정신은 정의주의다. 정 속에서 정을 가지고 그를 맺어가는 정의주의다라는 내용으로 쭉 그 방향을 가지고 맺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나한테 설명하고 계셨던 분이 내 은사님이신 조병갑 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나 나름대로 전남법대에서 가족제도에 관한 가족제도는 법제도만이 아니야. 정리제도다. 그래서 가족제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실기주의라고 무슨 뭐냐면 정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기예요. 여기서 만들어가자는 제도라고 만들어보려고 하다가 상당히 그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 나가기 때문에
법대에서는 가족법 했던 애들은 전부 다 따르고 그런 사람들은 전남 법대 가족제도 상당히 힘을 얻었었대. 그 힘이 우리 이쪽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가정법률 상담제 체제에 지원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지금 가족제도가 다 깨져버리게 되니까 지금 부모도 안 모시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이런 풍토가 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신들은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할 게 아니냐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게 틈이 있으면 나도 곧 안 죽으면 마지막에 우리 전통 제도에 있었던 정과 의로 맺어져 있던 실질적인 가족 부흥 운동들을 살려나가는 전통을 어떻게 우리 정신으로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좀 하나 지금 조그마한 글 하나 쓰려고 속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김 여사님 좀 들어보시죠. 내가 우리 아버지께서 15살에 장가를 가셨어요. 그때 초치 어머니가 18살이었어. 황주 변이죠. 거기서 그 15살 아주 장가갔던 우리 아버지가 그 사이에 성장해갖고 물론 똑똑하게 그랬지만 거기서 딸 둘을 낳고 아버지 20살에 토치 어머니가 딸 둘을 낳고 돌아가셨어. 20살에 딸 둘을 낳고 핏덩이 낳아놓고 어쩔 것이요. 그러니까 딱 덮어갖고 주변에서 덮어가지고 빨리 오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현지의 낳아주신 어머니 하지만 화순 이양 보선 안씨죠. 인축산 안씨 쉽게 말하면 안병욱이 큰 고모한테 우리 아버지가 장가를 가셨어. 그때 낳아주신 어머니가 18살에 20살 먹은 아버지 제이치로 들어오셨어. 전혀 모르지. 혼자 딱 덮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친구가 본게 신랑이 똑똑하고 당당하고 그러니까 좋아서 그때 이제 첫정으로 이제 탁전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있다가 3일 만에 이제 진행해서 고향 와야 해. 그때 이 천지는 세처자 생각시 맞아갖고 거기다 내가 피덩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세번이 생각할 때 아버지 입장에서 어쩌겠어요? 속에 물 수 가눌 수 없고 그래서 그때 이 얘기 들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참 말을 못했지만 당신이 내 말을 이해해 주거나 받아줘야 할 상황인데 어쩌겠냐 그래갖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호소를 하니까 저희고 그러니까 그 앞에 오신 분이 나를 위해 내 대신에 고생해서 낳았다고 생각해서 내 그 뜻을 받들랍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어머니가 그 두 딸을 받아들이고 합의가 되어갖고 그래서 이제 양주 고향으로 이제 신행해 오셨어. 근데 막 와서 보니까 생각지가 들어서 보니까 저기 산쪽에서 앵이 애기 소리가 나, 물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지가 시어머니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어머니 웃어 뭐 애기 소리가 나네요.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찌가 고민했는지 물어보니까 아직도 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실은 이 앞에 사람이 있었어야 그 앞에 사람이 핏대기 둘을 나누고 갔다. 이게 어쩌면 쓰겠냐. 근데 세 사람이 받아줘야 할 텐데 안 받아주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받아주면 포기고 그래서 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물어본 게 내가 사실대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생해서 낳아주신 자식을 내가 감사하게 받아서 키워야 할 거 아닙니까? 제 복으로 알고 제 정성껏 제 자식으로 알고 키우랍니다. 세상에 우리 집이 복도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마음을 받아주니 큰 무량대복 하느님이 보내서 부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을 알던데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거부감이 아니요 도반이 되쳐갖고 모든 일 그 6.25 때 아버지 수없지만 고통을 겪어도 어머니나 할머니는 이만큼 원망을 한 적이 없어. 할머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면이 나무란 적이 없어. 거기서 말하면 우리 집안 지켜왔던 거부감의 정리가 그 앞에 첫째 오셨던 어머니가 낳았던 첫째 며느리가 낳았던 핏덩어리 두 딸 덕분에 그도 받아들여서 이루어졌다고. 그 후에 그 두 누나를 키워가는 동안에 큰 누나는 아주
마음씨가 고와갖고 자기 기억도 잘 안 나요.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 기억도 안 나는데 그 피덩이를 자기를 낳은 것처럼 도와주신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 큰 누나는 우리 어머니가 자기 생모인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했어. 작은 누나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 두 누나한테 난 애들, 특히 그 딸들이 나로 좀 생기들이 나만으로 선 얘기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낳아주신 것처럼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서 세상에 이 세상에 자기가 낳다는 자식들 이렇게 키워준 천자 같은 이 할머니 이런 분들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할머니 외할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으로 존경하고 삽니다. 이 얘기를 꾸준히 해. 근데 이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문제는 뭐냐, 깨져버린 가정을 정성으로 해서 특히 아버지도 안 계신데 그 일을 갖다갖고 해주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우리 집안의 끝은 바로 그 계집댁으로 들어온 양반이 처치와 또 처치 오신 그 처치 형님, 다시 말하면 우리 식대가 장등 변씨 집안을 친정처럼 해갖고 장등 변씨 집안을 오신 다시 말하면 처치 어머니의 오빠, 대오빠죠. 대오빠를 친오빠 이상으로 공경해서 다시 말하면 처치 어머니의 오빠하고 계집댁 동생의 제출온 동생의 대동생하고 그 남매간이 친남매보다도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어. 이런 내용들을 갖고 가족 제도가 깨진 가정에 정성 들이지면 더 튼튼해지고 그것이 모범이 되어갖고 가정을 이룬다는 얘기를 교훈으로 삼아갖고 실현되는 이 얘기들을 만들어내야겠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보자면 우리 집안은 이상스럽게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했어요. 상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집안이 덕지 우리 집안이 너도 알지? 상처를 많이 하고 개치 상처가 엄청나게 들었는데도 그것이 원인이 잘 돼서 집안이 안 깨졌으니까 우위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쪽에 지금 광주에는 하동정 쓰던 집안이 우리 집만큼 비교가 일어난 데는 개치 삼치에서 나온 개치 삼치 형제간 남매간 관계가 안 깨지고 화합과 우위가 되어왔기 때문에 유지돼. 그걸 잘 유지시켰던 것은 결국은 조상으로 만들었던 조업을 완전히 누가 터치해본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해갖고 분재를 안 했을 때 그것이 안 깨졌을 때 집안 우위가 유지돼. 혼자 그 중에서 개치 삼치를 첩생이 바로 밟아보고 혼자 살려면 그 집안 다 깨져버려요. 그렇게 해갖고 그 집안의 우위가 깨져갖고 불집 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장성하고 영광 쪽에서 유교났을 때 집안 다 불났잖아요. 아주 엄청난 가족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이 가정이 불집이 났던 데는 상처가 많은 집안에서 제3치 쪽에서 우위가 깨져버린 집안이고, 그 덮어졌던 집안은 그래도 지도자가 중심한 사람이 마음을 펼쳐갖고 우위를 유지해왔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일본 말로 해서 기스난 집, 상처가 있는 집안이 그 결점을 서로 카바해서 덮어갖고 키워나가면 그 집안은 훨씬 잘 되는 것이고, 그걸 안 덮고 약점 잡아 공개해갖고 시석 차려 먹으라고 싸움에 불면 깨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자면 가족법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바세계의 모순이 갈등이 많은 지역에 그러면 얼마만큼 수술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가족 공동체 이 문제는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화합을 할자를 불할 화자, 불화자로 볼 것이냐 따스운 화자로 볼 것이냐 문제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결합이 되냐 문제인데, 결합을 만든 것은 누구냐? 그 집안의 지도자가 말이에요. 그 지도자가 잘하면 그 지도자의 큰 부인이 다시 말하자면 가령 오형제 있다 그러면 그 집안 오형제 집안의 화합은 누가 이루느냐? 오형제의 큰아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큰아들 부인이 되어진 제일 큰 동서가 맏동서가 집안 우이시고, 그 다시 말하자면 그 내용을 가장 철저히 지금 우리 호남쪽 전답지방에서 그 가장 절실히 교분해서 가정 화합을 이루는 방향을 가족교육을 시키고 있는 집안이 어디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해남 박철순 집안.
박철수가 옛날 박철수 씨가 전남 지사였던 분이에요. 해남에는 박철수 선생 이 지사님의 큰아들이 누구냐 하면 서울대학 법대 교수 학장을 쳤던 박병호 교수요. 그 박병호 교수가 지금도 살아계신데 지금 아마 이제 94세가 됐죠. 그분이 꼭 집안에서 전부 당신 경장녀니까 그 당신 형장녀들 그리고 당신 제수들 꼭 모아갖고 매년이면 여기 정초에 가족에서 가정 화합에 관한 교육을 교부를 박병호 교수가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광남 장산 무력 때 완남 해남. 만날 해라 그때 그 해나무 그 끌통을 정신적 끌통을 지키고 있는 분은 바로 말하면 초대 전남지사를 했던 박철수 지사님 집안이 박병호 교수님이 큰아들이 되고 있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 말하자면 한국가 중앙원장 되어갖고 민족사 정리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안병기가 정신적 지도자가 됐다면 그런 뜻을 생각하자면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그걸 이어왔던 정신 맥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걸 그냥 잔소리가 너무 길었지만 가족을 최소한도 근본적인 끄떡을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 법제도로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 제일 중요한 문제는 가정가라고 하는 것이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이러다가 말이 길어졌는데 지금 어저께 이빨 아파갖고 이빨을 지금 틀니를 만들어갖고 지금 제조해 주라고 놔두고 왔어. 틀니를 빼먹고 난게 말이 힘 빠져갖고 이 말을 그만하면 소리가 찌푸르고 그래서 내 틀니를 쏘고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빨도 애리고 어제 저녁에보다 애리고 아침에도 애리고 근데도 지금 어제도 밥을 못 먹고 죽 먹고 오늘도 좀 죽 먹고 왔다. 그러면서도 일을 때워야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빨 없으니까 확실히 말이 헛빠진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 가장 공동체가 되려면 이제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 보랍니다. 시간 5분 남았지만 5분 동안 정리를 합니다. 제일 가정의 핵심은 뭐예요? 뭐예요? 혼인. 어? 혼인요. 가정 구분 핵심은 가정 구성원이요. 예. 가장 본질적 구성원 누구요? 부부죠. 어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구성원 누구요? 부부죠. 어? 부부죠. 부부. 부모? 부부. 네. 부부에 부모와 자식 관계 없어? 그렇게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 요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어. 그것이 동양에 특히 한국에 있어서 가족제도의 핵심을 우겨서부터 밑으로 하느님과 사람과 관계로만 봤던 천인 관계로만 봤던 기독교가 특히 북에서 그 새로운 저에게 나온 예선 우겨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옆으로 합쳐갖고 십자가를 갖고 가족제도 해서 놨던 것들이 지금 세계 통일교회예요. 세계 통일교회는 그러니까 가족 구성은 뭐냐? 부부의 뜻을 받들었던 부부가 행적 관계지만 부부와 옛날에 얘기했던 부모와 자식과 관계 이것이 부부와 관계가 딱 부딪혀갖고 만들어진 요거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동그라미가 가다 말이에요. 인륜하고 천륜이 딱 만나고. 네, 그렇지. 그래서 요거 합쳐갖고 있는 요거 뭐냐? 하늘과 땅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속에서 여기서 일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남편과 아내를 대신해갖고 남편 쪽을 우계로 남편 안쪽을 우계로 올리고 밑으로 올라가면 우계에 있는 그룹이 있고 밑에 있는 그룹이 있는데 우계에 있는 그룹이 부부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그룹은 뭐예요? 자식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바로 말하자면 가의 핵심적 본질적 구성이었어요. 그 독일헌법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혼인과
가족은 특별한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 제도예요. 원초적 애초에 이루어진 것이 공동체가 뭐예요? 서방각 씨가 둘이 버섯고 자다가 새끼를 만들면 거기 나온 것이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가 된 거죠. 그걸 말하면 원초적 공동체라고 한다. 이 여사님이 아시겠죠? 원초적 공동체. 네. 원초적 공동체, 거기다 원초적 공동체가 혼자만 있어. 공동체가 있으면 그 옆에 붙으지 또. 원초적 공동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않았어. 그럼 자식 옆에 붙은 놈이 뭐죠? 자식 배우자예요. 그럼 다시 말해 며느리가 되든지 손자 사위가 되든지 그러면 그때 문제는 뭐야? 아들 짝꿍이 되어 있는 놈이 그 가정의 구성원이 아니냐? 가족 다시 말해 아들 짝꿍인 며느리는 구성원이 아니냐? 또 하나는 딸의 짝꿍인 사위는 구성원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딸과 아들과 사이에서 딸과 사위가 아들과 며느리와 사이에 난 자식이 새끼 낳았을 때 그놈이 아버지 쪽 다시 말하면 아버지 쪽 구성원 남자 쪽 구성원이냐 여자 쪽 구성원이냐 양쪽 구성원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구성원한테 다시 말하면 아들한테 짝꿍을 줬던 아들한테 왔던 며느리의 부모가 무슨 구성원이 아니냐 그런 문제는 이루어져 있을 때 그 한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합쳐져 있을 때 그놈을 가족 공동체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갖고 세계 인류사에 있어서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은 원래는 남자 쪽 하나를 집어서 보자 하는 것을 남계 중심 역사관이고 여자 쪽 중심으로 보자 하는 것은 목의 혹은 역의 중심 역사관이요. 그럼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남자는 돌아다니고 따로 죽어버리면 안 돼. 남자는 가서 우리가 결혼하고 새끼 낳아놓고 배놓고 죽어버려. 그럼 그 새끼가 남자 성은 아버지 성을 따를 것이냐 어머니 성을 따를 것이냐 문제가 있었어.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누구 개를 따르려 했어.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상하다가 나가 죽어버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 끄떡을 지키고 있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모계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성 체제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원시 사회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목장이 있어. 근데 성 체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역사로 보자면 제일 초기에 있어서는 모계 사회, 모성 중심 사회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음에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나니까 여자보다는 남자가 중요한 역할을 다 해야 해. 예를 들면 농사를 짓더라도 여자가 부살이 됐고 논다 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일, 잡일은 여자들이 다 한 것 같아도 실제 큰 일, 다른 물론을 갈고 큰 옷 입고 하고 생긴 거 산에 가서 큰 나무 비고 생긴 것은 여자가 못하잖아요. 남자가.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중심으로는 남자 중심 노동력 중심의 체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국제 사회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뭐냐면 전쟁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 보자면 원실 공동 사회에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했다라고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원래 사회는 원시 사회에 있어서는 남자가 지배를 했다가 나중에 남자들보다 죽어보니까 여자가 가정을 지배했다가 그 후에서는 다시 남자가 중심이 돼갖고 가정 단위를 남자 중심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부대 내지 남제 사회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때 보면 그때부터서 세상을 지배했던 데는 누가 지배했냐 그러면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보자면 원시 공동체 사회요. 남자가 아니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누가 지배하냐 그러면 지배자인 강자 왕이 지배 왕초가 지배. 그래서 남계 사회가 되면서부터는 뭐냐면 절대 군주제 내지 왕에 의한 지배 체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 원시 공산 사회는 이념적으로만 좋았던 것이고 그 후에서는 남계 중심이 되었다가 남계 중심 사회는 제도로 보여 절대 군주 제도로 바꿔지게 됩니다. 절대 군주 제도 밑에서는 그 사회에서 그분 방향은 밑에 놈들을 보죠. 자연히 강자한테 억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회 제도를 다른 말로 하자면 원시 사회의 다음 단계는 원시 공동체 사회가 발전해갖고 된 것은 남계 사회가 된 다음부터는 원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원적 구조, 피지배자는 종이요, 노예요. 그래서 원시 공산 사회가 바꿔져갖고 그다음 뭐냐면 원시 노예제도 사회로 바꿔진 것이 인류사회 역사의 방향이에요. 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이 인류 역사에서 전부 남자가 지배하는 체제로 바꿔졌어. 근데 그 후에 수없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연구 공자님 같은 분들이 나오고 해갖고 뒤집어진 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이제 시민사회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시민사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좀 봉건사회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봉건사회 이후부터는 바로 말하면 혼란을 거쳐가지고 시민사회로 발전까지 그 중간 체제에 관한 것들이 중요 문제가 바로 말하자면 불평등 시대라고 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뭐라 하냐면 중세 암흑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생각해 보자면 가족제도는 그 동안에 힘있는 놈 없는 놈 합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최기초가 되어지는 기초적인 공동체, 그래 뭘 핵심을 뭘로 먹겠냐, 그 공동체 핵심을 뭘로 먹겠냐, 그것을 갖고 볼 때 아까 말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양반이건 쌍놈이건 노예건 간에 기본적인 틀을, 기본적인 인간의 틀로 본다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는 가를 기초로는 공동체라고 한다고. 첫째로 그래서 가족관계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부모와 자식을 중심으로 하는 핵이라고 하는 핵가족이라고 하는 가공동체가 전제가 되고, 두 번째 핵가족이 서방각시 새끼들 낳다 보니까 조분, 조선, 숙질, 그 다음에 사돈 연결되니까 단계가 2차, 3차적인 공동관계로 연결되어서 커나갔을 때 그것보다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에 있는 가공동체 다음에 제일 큰 그 다음에 공동체가 뭐냐 하면 가정만이 아닌 우리 이쪽으로 뭐냐 하면 장래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 뭐라고 그런가 문중, 종중, 내지 소 집단적 공동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중, 종중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는 가족 다음 단계에 있어서의 공동체예요. 그 문제는 현재 우리 전통제도, 가족제도를 이해했는데 다음 단계로는 바로 뭐냐면 문중, 종중입니다. 세 번째는 그놈을 또 다음 단계로 한다면 같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인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 공동체 다음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은 가를 팽창시킨 체제인 종중과 문중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역적 공동체인 마을을 어떻게 팽창시키는 고향, 향토, 고향을 어떻게 볼 거냐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놈이 커져갖고 이루어진 것이 이제 부족국가 단위가 되는 거죠. 이런 공동체 단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늘날 갖고 그냥 개인주의까지가 서로 간에 집 있고 돈 있으니까 방을 갖고 살면 돼. 서방각시만 있으면 돼. 서방각시가 난 새끼들 사는 동안 적당히 키우면 돼. 그 집으로만 가버린 것 갖고는 인류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일곡선생의 경몽요결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아까 공중이나 문중이나 마을 공동체 문제까지는 좀 접근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어 있는 여기만 사친이라고, 사친장, 부모를 모신다고 하는 속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식을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고는, 세우지 않고는 솔직히 말하면 인간사회에 관한 문제를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좀 이제 70가 됐으니까 멈추랍니다만은 사친, 교재로 보자면 76페이지 봐봐. 사친에서 일사자는 뭐라고? 김 여사님 일사자가 뭔지요? 섬기사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친 개념은 뭐냐면 친이라고 해놓고도 밑에 놈은 무게자라고 예속된 존재라는 걸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와서 자식이 부모한테 예속된다고 안 보잖아요. 현대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을 해체를 전제로 보고요. 그러나 사친이라고 하는 뭐냐면 자식은 부모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예속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은 일단은 부모와 관련해서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뭐 갖고 설명한 것이 말하면 사친장애에서 사친장애 중복 문제 뭐냐? 가족 공동체 문제를 적어도 개인의 문제 다음으로 전공요결에서 해결해 나가야 주제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쉽다. 뜨다 보겠는데 여기에는
생각도 나가버리고